크게 2학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그다음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의 대단원으로 있습니다. 아마 중간고사의 범위가 집합 명제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집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기말고사에 들어갈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형의 방정식 너희들 책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 도형의 방정식이라면 처음에 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 도형의 이동, 그래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거는 한 가지뿐이야. 뭘까? 원의 방정식 하나만 새롭게 배우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기한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나? 라는 거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죠. 두 점 사이, 중학교 2학년 때도 가능하겠어. 왜냐면 뭘 사용하기 때문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리라고 불리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래서 가장 우주와 가까운 곳에 크리스탈로 비석이 크리스탈의 비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쓰여져 있어. 가장 우주의 원리랑 가까워라고 한 거지.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야. 이 피타고라스의 씨가 이집트 여행 갔다가 뺏겨온 거야. 이집트에서는 이미 쓰고 있었던 정리야. 누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 만들 때 네, 피타고라스 씨가 뺏겨와서, 야 이거 내가 여행 중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알아낸 방법인데 라고 구라를 친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개천재, 이게 온 거야. 피타고라스도 3, 4, 5 얘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알아내. 이 3대 4대 5 요 녀석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직각 만드는 방법이거든. 왔어? 우리 연애하는 양이민이? 그래서 아무튼 그걸 가지고 피타고라스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뭐 만들면 끝이야?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딱 만들고 두 점 사이의 x의 값의 거리의 차, y의 값의 거리의 차, 얘랑 길이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딱 사용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나 중학교 2학년 때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수식화시킬 뿐이야. 문자로 표현했을 때 이게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이 존재하겠지. 이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x2, y2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사용하는 방법, x값의 거리의 차이, x2에서 x1을 뺀 놈, 그죠? 그 다음에 y값의 차이, y2에서 y1을 뭐 한 놈? 뺀 놈. 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겠다. 그럼 x2 x1 x값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y2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 녀석에 뭐 씌워버리면 끝이야? 루트 씌워버리면 얘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평면좌표에서 보통 다룹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불러? 1차 함수라고 불러. 1차 함수. 은우야, 너의 기억 속에 1차 함수 언제 배웠을까? 몇 학년 때 배웠을까? 엉덩이는 어떻게 했나? 아무 학년이 나타도 괜찮아. 중3 때, 중3 때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은 언제 나옵니까? 중학교 1학년 정비례에서 나옵니다.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 뿅 또는 뿅. 중학교 1학년 때 등장하는 y는 ax가 있겠죠. 그 녀석에서 y축으로 평행이동, 위아래 움직이는 순간 플러스 b, y 절편이 등장해서요. y 절편이 존재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두고 얘기하죠. 동현아, 여기서 a가 뭐지? 기울기는 와, 훌륭해. 기억이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는 그 y절 x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 아 그렇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요걸로 구합니다. 네. 이 녀석이 기울기죠.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우린 다른게 탄젠트 값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하고 x값의 증가량 x2-x1분의 y2-y1 이렇게 구하죠. 이 이야기가 요 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얘는 뭐 y 절편 x가 0일 때 y의 값 이런 걸로 우리가 구해 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식 얘기하는겨. 그러다가 원의 방정식 이게 새롭게 나오는 녀석이에요. 원 연애하는 힘이나 그 원이 뭐니? 아 잠깐 동그라미는 안 돼. 자 원. 발이 없나? 아 어제 누구였지? 우리 청석고의 우리 민준이가 각이 없는 거요 라고 해서 내가 원이라고 했어. 각이 없는 거. 이거 원 아니잖아. 원이 뭐야? 원. 아 은우야 원. 아 동그라미는 안 된다 했어. 우리 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원 뭘로 그립니까? 응? 원 뭘로 그려? 손으로. 아 손으로? 컴. 이거? 컴버스. 컴 뭐? 컴. 컴퍼스로 그리죠. 컴퍼스로.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 이 두 가지를 그릴 수 있는 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라고 배웁니다.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금 없는 자 뭐 할 때 쓰지? 그릴 때. 뭘 그릴 때? 직선. 직선을 그릴 때 쓰죠. 그럼 컴퍼스로는 뭘 해? 길이를 옮길 때 써. 즉 컴퍼스의 역할은 같은 길이를 움직일 때 써. 딱 찍고 돌렸잖아. 무슨 뜻이야?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원이야.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확장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낸 거야. 이런 거지. 한 점 x, y에서 x, y에서 0,0 할까? 원점이라고 놓고 원점에서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0,0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이 녀석 한 점을 x, y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 같은 거리 아래에 있는 x, y야. 얘네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x에서 0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0 뺀 거의 제곱. 얘한테 루트 씌우면 거리인데 이 거리가 뭐여야 한다? r이어야 한다. 이거 제곱도 해주고 루트도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원점이 아니고 얘를 a, b라고 놓으면은 이 녀석이 뭐가 되고 a가 되고 얘가 b가 될 거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하는 거. 요걸 기본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잔뜩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두 가지로 나눠주죠. 점의 이동 1,2가 있었는데 얘를 평행 이동 시킬 수도 있고 대칭 이동 시킬 수도 있어. 동현아 평행 이동이 뭐야? 맞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는 거. 이게 평행 이동이지. 그럼 대칭 이동은? 대칭은 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에서 움직이는. 대칭 이동은 단순하게 이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선대칭과 점대칭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세모 하나 그리고 나서 요 선에 대칭이 녀석 그려 그러면 아예 이렇게 그렸다고. 이게 선대칭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는 거. 그다음 점대칭 띡띡띡 점대칭 해라 그러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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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da다다다다da다다다da다da다da다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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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뭐 나오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얘기가 나와. x축 대칭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y축이 0. 끝내주지. y의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그러니까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 이걸 우리는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x축이야. 가로축이 x축인데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겁나 칠해. 그다음에 꾹 적었다가 딱 펼치면 이 점이 어디로 옮겨져? 여기 색칠되잖아.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위아래가 움직이는 거야. 뭐가 대칭이면? x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좌우가 바뀌겠지. 이래서 x의 보호가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 원점 대칭은 여기서 얘기하는 점 대칭이야. 여기 있던 게 1로, 여기 있던 게 1로, 1사분면에 있던 건 3사분면으로, 2사분면에 있던 건 4사분면으로 모든 녀석 x의 보호든 y의 보호든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 지금 아직 이야기하는 거 고등학교 내용이 없어요. 즉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서 중학교 내용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도 시킬 거고 아무 점이나 찍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도형의 방정식이 끝나. 여기까지 잘 버텨줘야 그 다음이 넘어가죠. 여기서 어려워졌는데 멈추면 2학기는 안녕하는 거야. 너무 큰일이야. 이게 사실은 1학기 기말 라인이야. 애들이 1학기 기말에 요거 버려도 이 녀석 절반은 1학기 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2학기 때 시험에 나와서 적당히 타협이 되는 단원이었는데 이제 한 단원의 시작점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타협 못 보면, 이거 타협 보면 안 돼. 이러면 점수 언제 버리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새로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단원 평면 좌표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평면 좌표는요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내분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게중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보면은 그렇게 세 가지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면은 10페이지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선분의 내분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도형의 첫 번째 평면 좌표가 끝이 나는데요. 작년까지는 책에 들어있었으나 올해부터 책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분점이라는 거예요. 내분점은 그대로 있는데 외분점이 사라졌어. 그 얘기는 뭐야? 내분과 외분을 동시에 내는 문제가 좋은 문제였는데 그 좋은 문제 하나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쉬워졌다.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면 외분에 대한 이해도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 나는 외분점도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아까 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두 점 x1, y1, x2, y2 이 둘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안에 x 값의 거리의 차 더하기 y 값의 거리의 차, 이 녀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길이를 알아내기 때문에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같은 거리에 있는 녀석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그 다음에 무게중심까지. 한자어잖아. 내분 뭐겠어 1등? 안에 있는 분, 안 내자에 분할할 분자야. 안에서 분할을 하는 거야. 두 점 사이에서 분할을 하는 거야. 뭐 1대2면 요 거리는 1, 요 거리는 2 이렇게 비율을 갖게끔 쪼개는 거야. 1대3이면 안에서 1대3이 되게 쪼개는 거야.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런 거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 여기까지는 2. 얘를 A, B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점 P는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라고 부릅니다. 얼마겠어? 1등 2요. 어휴 역시 1등은 달라. 2지.
요 거리가 1, 요 거리가 2가 되겠다. 별거 없지? 그럼 한 번 더 질문할까? 1등 네. 1대1로 대분하는 점. 없어요. 어? 아 자연수가 아니라고 설마 없다고 아니지? 아 3분의 4. 3분의 4? 맞아? 맞아요. 나도 화를 내. 근데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3분의 4. 유비야. 이 점의 좌표 중학교 문제? 아니라서 내가 하는 거야. 응? 3분의 1? 그건 좀 너무 아닌데? 상권아! 이제 생각을 해. 너 생각하는 척 하고 있으잖아. 나한테까지 질문을 나가겠지? 이러면서. 아, 빠른 손절이다. 우리 2등. 3분의 7. 그렇지, 3분의 7이지. 왜? 이 멍충아. 이 전체가 4고. 얘를 몇 등분해야 돼? 총 3등분한 거 중에 한 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 그래서 요 녀석이 3분의 4인겨. 근데 1에서부터 3분의 4만큼 가야 되잖아. 3분의 7인데 나한테 왜 아니냐고 따져? 무식한 놈아?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비례배분 해가지고 문제를 구해야 돼? 아니야. 이 비례배분한 모든 내용을 한 방에 적는 방법,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방법은요. 덧셈을 쓸 겁니다. 뭐를 쓴다고요? 덧셈을 쓸 겁니다. 왜 덧셈을 쓰냐면 내분이라서요. 그럼 언제 뺄셈을 쓰겠어? 기가 막힌 눈치를 갖고 있지. 외분하면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방법 잘 봐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방법은 M과 N을 더하고 기준이 M이 되는 거야. M이랑 얘랑 곱한 값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곱한 mx2 얘랑 얘랑 곱한 nx1끼리 더할 거고 내분해서 m 더하기 n분의 얘랑 얘랑 곱하는 my2 얘랑 얘랑 곱하는 ny2 ny1 얘네들도 더할 겁니다. 뭐여서요? 내분이어서요. 이렇게 해서 내분점을 보면 돼. 없지. 그럼 외분은 어떤 의미냐면 1이랑 3이 있었어.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 B를 1대2로 내분하라 라는 건 A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1, 그 다음에 요 점과 B 사이의 거리가 2가 되게 해줘 라고 한 거야. 그럼 누구랑 더 가까워야 돼? A랑 더 가까워야겠지. 그래서 A에 가까운 한 칸짜리면 얘가 두 칸이 되게 해다오 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하나 둘 왼쪽으로 갈 거니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주시면 쉽게 풀리는 녀석이 됩니다. 왜? 요 녀석과는 한 칸, 이 녀석과는 두 칸의 차이니까. 이런 게 외분이야. 그럼 외분도 이거는 숫자 구하기가 쉬우니까 구하는 건데 외분은 뭐를 사용한다고요? 뺄셈을 사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외분은 뺄셈 쓸 거야. 그래서 요거 녀석을 바로 구해보자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1 빼기 2분의 얘랑 얘랑 곱하는 3 얘랑 얘랑 곱하는 2를 다시 한번 뺄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1 어때? 바로 나오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이 녀석 수직선상 좌표 평면 그 다음에 입체도형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좌표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 뿐이야. 수직선에는 뭐밖에 없어? x의 값밖에 없고 좌표 평면에는 x랑 누가 있어야 돼? y도 있을 거니까 x 따로 y 따로 구해주면 돼.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기하라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넘어가면요 x축, y축, z축이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x 따로 y 따로 z 따로 구해주면 돼.
왜? 기하에서도 평면에서도 공간에서도 결국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네들이 이 과정에서만 지금 내분점을 안 두고 너네들 업그레이드 학년이 올라갔을 때 외분점을 또 등장시킬 수도 있으니 이미 알고 미리 알고 들어가자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뭐를 배우냐면요, 중점이라는 걸 배웁니다. 은우야, 중점이 뭐냐? 왔더 중점. 기가 막히지. 그래, 가운데 있는 점이야. 한가운데 있어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중점 얼마야? 3. 의심이 없지. 잘했어. 왜? 왜 웃어? 잘 봐. 여기서 응용이 돼서 얘가 A고 얘가 B야. 한가운데 있는 점은 얼마게 유비야? 거봐. 대동소지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중점 구하는 게. 은우야 뭐야? 둘이 친한 것 같으니까 은우 네가 대답해서 가면서 우 해주면서 가.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대답은 하고 싶으나 알지는 못하고, 깔아뭉개고 싶은데 못하겠고, 아이템도 장착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유아야, A, B의 중점 어떻게 구해요? 안 되겠다. 희민아 보여주자. 우리 연애하는 희민아. 2분의 1 플러스 5. 그렇지. 2분의 1 플러스 5. 이게 무슨 뜻이야? 평균값이야. 평균값. 두 점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야. 뭔지 이해됐지? 중점. 그럼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1로 내분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 더하고 1대1 곱하고 다시 더해준 거야. 내분하는 점이야. 근데 선생님 왜 무게중심 여기다 같이 썼습니까? 단원이 다르대요. 무게중심은 몇 개짜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점이 몇 개 있어? 1개. 삼각형. 삼각형. 그래. 우리 에이스 이러지 마. 삼각형. 그렇지. 점이 3개야. 무게중심은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을 배우는데 무게중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있나? 네. 그래. 삼각형은 총 삼각형 오심이라 그래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좀 5가지가 있어. 근데 너네들 교육과정에서 애들 5가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애들이 좀 멍충한데? 그래서 2개 빼자. 그래서 수심과 방심을 뺍니다. 그래서 30만 배웁니다. 진짜 방심이 있어요. 수심, 방심. 이미 너네들이 그림에서도 더 확인했던 그림들이야. 자, 그럼 수심과 방심은 빼버리고 그러면 이 3가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3가지가 있겠죠. 자, 에이스 외심 그리는 법. 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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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 외심 그리는 법이 있잖아. 그리고 났더니 삼각형이 이렇게 된 것 뿐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다르죠. 삼각형 3개의 종류가 아니. 삼각형 외심 그리는 방법. 직각편에 수직이 된 녀석입니다. 삼각형이 있는데요. 얘 수직이 된 녀석. 얘 수직이 된 녀석. 얘 수직이 된 녀석. 이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녀석의 특징이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래서 원을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삼각형의 내심은 에이스. 내심은 이거랑 같은 거. 이거는 점이 요렇게 했죠. 이건 이렇게. 그래, 그리고 났더니잖아. 이 변들의 중심에서 아닌데. 봤지? 이런 애가 우리 반 에이스야.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의미야. 자, 외심은요 변을 쪼갭니다. 내심은 뭐를 쪼갤까? 눈치 싸움도 우리 동현이가 한 눈치 하니까. 자, 꼭지점. 외심은 변을 쪼갭니다. 내심은 뭐 소리? 이미 좋았어. 각을 쪼개줘. 무식한 거다. 삼각형이 있으면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렇게 만나고 이 녀석의 특징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녀석들의 길이가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하는 게 내심입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현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 자, 무게중심 그림 6번. 무게중심을 그리고 났더니 2대1이더라. 그래서 그 결과만 하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지, 야? 저 문제 있는 거야. 급해가지고 점수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아직 내실이 없어. 자,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야, 그래도 여기 이때 지금 중학교 때 공부한 게 지금 희민이, 너, 지연이 이렇게밖에 없잖아. 얘도 몰라요. 몰래? 지연아, 무게중심 어떻게 그려? 아니, 꼭 얘기해. 무게중심 어떻게 그려? 알겠어요. 무게중심 어떻게 그리냐? 무게중심. 쌤 알겠어요. 2등짜리가. 저 에이스 얘기해줘. 아니 무게중심은요, 중선 연결. 중선 연결. 중선이 뭔데? 중간 안 치겠잖아, 중선. 중간에 있는 선.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중점에 연결하는 거야. 이게 중선이야. 이 꼭지점에서 여기 있는 딱 반땅에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게 무게중심 G입니다. 이 녀석의 특징이 몇 대 몇이다? 2대1. 2대1이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쪼갠 놈들의 넓이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이 얘기는 뭐야? 이 점에다가 딱 꼭지점에다 이 점에다가 실 하나 딱 끊고 나서 딱 공조해 놓으면 이게 평평하게 떠 있단 말이야. 왜? 양 꼭지점, 모든 꼭지점에 이르는 힘의 분산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여기 이 녀석들에 이르는 힘들이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평균점이라 그래. 자, 이제 다시 왔어. 무게중심. 세 꼭지점의 평균점입니다. 1대1 중점 두 점의 평균값입니다. 무게중심 어떻게 보겠어? 몇 개의 점에? 세 개의 점의 평균값이야. 즉 여기 세 점에 있는 x들을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 y 값들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에서 1대1까지 본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야기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평면좌표에 대한 설명은 다 했다. 그럼 이제부터 풀자. 가보자. 렛츠고. 선생님 힘이 닿는 데까지 쭉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왜냐면 요 단원 자체가 귀찮아. 쓸 게 겁나 많거든. 귀찮아. 어떤 거 계속 써먹어야 돼? 요 공식 계속 써먹어야 돼서 귀찮은 단원이야.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두 점 3,a랑 1-1,2 사이에 거리가 2루트 5일 때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다 구해달래요. 자, a, b 사이의 거리는요, 요 x에서 요 녀석을 빼는 -1에서 3 뺀 녀석의 제곱 더하기 얘한테서 얘 빼는 2-a의 제곱의 뭐 씌운 녀석이다? 루트 씌운 녀석이더라. 얘는 이제 -1, -3, -4가 될 거고 제곱하면 16 더하기 a제곱 -4a 더하기 4한테 루트 씌운 놈이 얘의 길이가 될 거고요. 얘는 그러면 a제곱 -4a 더하기 20에 루트 씌운 놈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여야 된다? 2루트 5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양쪽에 루트 값이 있으니 꼴배기가 싫어. 그럼 양변 뭐 해버리면 되겠어, 동현아? 루트 그렇지, 제곱해버릴 겁니다. 양변 제곱하면 a제곱 -4a 더하기 20의 값이 2루트 5를 제곱하는 20이 될 거고, 얘 이항하면 a제곱 -4a 값이 얼마여야겠어? 0이어야겠지. 얘 a로 묶으면 a 빼기 4가 0이야. a는 뭐이거나 0이거나 a는 4여야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0 또는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 B, C가 있는데 A, B랑 B, C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즉 A, B도 구해보고 B, C도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놓으래. 그런데 A, B도 B, C도 다 뭐 씌워지는 녀석이야. 루트 씌워지는 녀석이잖아. 근데 루트 쓰면서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럼 A, B랑 B, 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A, B 제곱한 놈이랑 B, C 제곱한 놈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즉 루트 씌운 놈의 제곱하면 루트 써 안 써? 안 쓸 거니까 A, B의 제곱은요 얘한테서 얘 빼는 2-3의 제곱 더하기 얘한테서 얘 빼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B, C의 제곱은 얘한테서 얘 빼는 6-2의 제곱 더하기 얘한테서 얘 빼는 1-a의 제곱. 이 두 녀석이 같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겁나 귀찮은 얘기는 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이 4의 제곱인 16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 제곱일 거고 a 제곱끼리 지워지면은 얘는 4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이더라. 6a가 12다. a는 얼마여야겠어? 2여야겠네. 그래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 귀찮은 작업들이 매번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2번. 필수예제 2번. 자, 이 문제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축 위의 점, 직선 위의 점,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와 모양. 이거는 언제 학교 시험에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문제입니다. 다 기초에 한 번씩 등장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랑 이 다음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두 점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X축이다. 유비야? 기울이면 이렇게 기대면 거의 줘라. X축 위에 있는 점 어떤 녀석이 특징이야? 어떤 특징이 있어? X축? X축? X축. 자, X축. Y가 0. 그렇지, 위아래가 없는 녀석이야. Y가 0. 그럼 Y축 누가 0? X가 0이어야겠죠. 즉 X축 위의 점 P라고 하면 Y가 0인데 X의 값은 P인 놈. Y축 위의 점 Q라고 하면 X의 값은 0인데 Y의 값은 Q인 놈. 이렇게 정의해놓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 가자. Let's go. 얘를 P, 얘를 Q라고 할 건데요.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니까 A, P의 길이랑 B, P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길이가 같다라는 건 제곱해도 두 녀석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루트 안 쓰고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얘랑 제 사이의 거리는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BP 쟤랑 얘 사이의 거리는 P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제곱. 이 녀석이 서로 같아요 라는 거지.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 더하기 4는 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16 더하기 25와 같더라. P제곱 P제곱 지워지고 나서 이쁘게 한번 쓰면 2P 더하기 5라는 놈이 마이너스 8P 더하기 41과 같고 10P라는 놈이 얘 이항하는 36이니까 P의 값은 10분의 36, 5분의 18이라는 놈이다. 즉 P의 좌표는 P, 0, 5분의 18,0이라는 놈이 P의 좌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A, Q와 B, Q의 길이도 같아야겠죠? A, Q의 길이랑 B, Q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이 녀석, 이 녀석 각각 제곱한 값도 서로 같아야 돼요. 자, A, Q 쟤한테서 쟤 빼면 1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 B, Q 얘한테서 쟤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Q-5의 제곱. 이 둘이 같아야겠네요.
1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4q 더하기 4가 16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10q 더하기 25더라. 일단 q의 제곱 지우고 갈 거고요. 너야. 얘는 마이너스 4q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0q 더하기 41과 같아요. 얘 이항하면 6q, 얘 이항하면 36. q의 값이 얼마다? 6이다. 그럼 q의 좌표는 0,q였으니까 0,6이겠네요. 이렇게 p점과 q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겠다. 야, 너네 벌써 이러면 안 돼. 여름 더 더워 이거보다. 어우, 두툼한 날씨다. 죽어라. 저 에어컨에 힘을 못 쓰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얘도 별표 쳐놨나? 자, x축 위의 점과 y축 위의 점은 좀 땡큐야. 왜 땡큐냐면 한 놈은 무슨 값을 가졌으니까 0이라는 값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서 누구의 값도 정해지게 돼 있어? y의 값도 정해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 x의 값을 선생님이 p라고 놓을게요.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p 집어넣은 값이 y가 될 테니 y는 2p 더하기 7이라는 값이 더라. 가서 현우야 가서 내일 물컵 뭔지 알아? 춘식이 컵? 춘식이 컵이 있어. 그거 내 컵이야. 춘식이 컵에다가 얼음 해오든가 아니면 종이컵 있지? 큰 종이컵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얼음을 좀 해. 그래서 이 거의 눈 감고 있는 애들한테 좀 줄래? 자, 요 녀석, 이 녀석과 A 사이의 거리와 이 녀석과 B 사이의 거리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부터 갈 거야. 얘를 P라고 놓을 거고요. 그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제곱한 놈도 서로 같아야 해요. 쟤한테서 쟤 빼면 P-5의 제곱 더하기 얘한테서 쟤를 빼면 2P 더하기 9가 되겠다. 얘 제곱. BP 얘랑 B 빼면요 P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7에서 쟤를 뺐네. 2P 더하기 5의 제곱. 이 녀석이 서로 같아야겠습니다. 자, P제곱 마이너스 10P 더하기 25 더하기 4P제곱 36이니까 더하기 72P 더하기 81은 요 녀석 P제곱 더하기 14P 더하기 49 더하기 얘는 4P제곱 더하면 20이니까 20P 더하기 25 이 녀석이 되어야겠다. 굉장히 귀찮죠? 지울 걸 잘 지워야 돼요. 상권이도 좀 P제곱 지우고 4P제곱 지우고 하겠습니다. 손으로 받았어. 근데 AP는 왜 BP는 중간에 있으니까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P. 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 만약 계산할까요? 얘는 62P 더하기 106 얘가 얘는 얘랑 더하면 34P 더하기 74 음수가 나와? 별로네. 음수가 나와. P가 음수가 나와? 가보자. 얘한테서 얘 빼면요 27P 28P 얘한테서 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선생님 72P가 아니고
네. 아 36P. 고맙다. 내가 한 번 더 곱했구나. 그럼 얘가 36P. 그럼 얘랑 더하면 26P. 그래, 이러면 양수가 나오겠다. 얘한테서 1로 넘어가면 8P. 얘한테서 1로 넘어가면 32. P는 4가 되죠. 그럼 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P는 4,8하고 7하고 더하는 10. 여기까지죠. 아우 귀찮아. 필수 4번입니다.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겁나 귀찮은 애입니다. 이 단원 자체가 겁나 귀찮은 단원이에요. 왜? A, B의 길이도 구해야 하고 B, C의 길이도 구해야 하고 A, C의 길이도 구해야 세 변을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그럼 A, B, B, C, CA의 길이를 각각 구할 건데 매번 공식을 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AB, 쟤랑 쟤는요 X의 거리는 7 차이 나는 삼각형, Y의 값은 4 차이 나는 삼각형이니까 49 더하기 16의 루트 CU는 루트 65라는 애가 될 테고, BC, 얘랑 얘 사이는 X의 거리 차이가 6, Y의 거리 차이는 4가 나는 녀석이라서 36 더하기 16의 루트 CU는 루트 52라는 놈이 될 거고, CA의 길이는 쟤한테서 쟤를 빼는 거니까 X의 거리 차이는 1, Y의 거리 차이는 8이 나는 1 더하기 64한테 루트 CU는 루트 65라는 애야. 이러고 쓰고 봤더니 엄마 AB의 길이랑 CA의 길이가 어때? 같죠? 둘 다 루트 65니까 AB와 CA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 녀석 왜 2루트 13까지 마무리 안 짓고 루트 50에서 끝냅니까? 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가 성립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루트 값으로 놓은 거야. 왜? 피타고라스는 어차피 뭐 해야 돼? 제곱해서 구해야 되거든. 여기서 스톱시켰다라는 거 너희들도 문제 풀 때 굳이 돌이키면 다시 돌아와야 돼. 자, 그래서 쟤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계산을 하는 건데 두 점 A, B와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Y축 위의 점 P, Y축 위니까 누가 0이다? X가 0이다. 그래서 P는 0,P라고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AP의 제곱과 BP의 제곱, 아까 이미 했잖아요. AP의 제곱은요 루트를 씌우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0에서 제 빼는 1의 제곱 더하기 P에서 제 빼는 P의 제곱이 AP의 제곱이 될 거고, BP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 BP 사이의 거리인데 루트를 쓰지 말자라고 한 거니까 Y의 거리 차이 4의 제곱에 X의 거리 차이 4의 제곱에 Y의 거리 차이 P-6의 제곱, 이 녀석을 더해봐라. 얘랑 얘를 더하는 순간 P에 관한 2차식이 됩니다. P에 관한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P에 관한 2차 함수 최대차수 뭘 이용해? 꼭지점 이용해. 여길 테고 P 제곱 마이너스 12P 52에 53 되겠네요. 그럼 얘는 P 마이너스 6에 제곱 더하기 36을 뺄 거니까 17. 아, 불렀어? 여기 끊임없이 먹어. 줄 거잖아. 줄 거 같다 하면 끊임없이 먹어. 자, 이 녀석 아래로 볼록한 놈이고 P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는 애야? P가 6일 때 최소값을 가는 애. P가 6일 때
최소값 17을 가질 테고 그때 P의 좌표 0, 여기겠다까지 이야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 내가 또 이런 질문하면 우리 또 에이스가 잘 맞추긴 하는데 오늘 준비됐어? 네. 마이너스 1, 0 쟤랑 A 값이 같지. B는 4, 6 그리고 P는 X, Y에 대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뭐예요? 응? 지금 응, 해봐. 답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너네들 1년 선배들 중에서 금청 쭉 100점 맞은 여자애한테 이 문제를 던져줬을 때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와 선생님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 누나가 이번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 100점, 두 번째 시험에 하나 틀렸어. 토탈 전교 2등 치셨어. 걔가 작년에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답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왜냐면 지금 너희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거든. 이 문제가 루트를 써야 되잖아. 제곱을 안 했으니까. 그지? 얘도 뭐를 써야 돼? 루트를 써야 되지.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너네들 못해. 그러니까 걔도 거기까지 딱 쓴 다음에 이건 못하는 건데 선생님? 이라고 했어. 혹시 그렇게 루트 값을 썼으면 너네들도 못 구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고 이 문제는 은호야 꼭 나오면 맞춰. 알겠지? 왜냐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어디 위에 있다 이런 걸 정의해 놓은 게 아니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P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P가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되겠어? 그게 좋아해서 사이에 있으면 되지 P가. 즉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문제야. 아니야? A, P, B면 A, P랑 B, 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면 A, B 아니야? 그래서 얘는 5, 6 해서 25 더하기 36에 루트 씌운 값이 답이야. 근데 이거 딱 루트 쓰고 나서 x 더하기 1의 제곱 이거 쓰는 순간 안녕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애들이 다 풀어. 그러니 그 다음에 상단고였나? 거기에서 이렇게 냈지. 그러면 얘들아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랑 어떤 문제야? 루트 씌워주는 그냥 같은 문제야. 그냥 이거 AP 얘랑 얘 사이 식으로 표현하면 얘고 얘랑 얘 사이의 식으로 표현하면 얘야. 결국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결국 뭐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A, B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너희들 눈에 보기에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이거 계산하기 바빠. 이거 계산해달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딱 단순하게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직선거리 구해달라. 저 문제랑 이 문제야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저 문제랑 이 문제는 다른 문제야. 알겠지? 근데 애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고 싶은 거야.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아니라고 얘기했어. 우리 안경제 비용 얘기했어. 너 오늘도 정신없지? 그래도 복습하셔야 돼. 자, 그리고요. 필수 6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해볼까? 필수 6번까지는 하고. 필수 6번은 여기 옆에다 가로치고 써줄래?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무엇인가? 사람 이름이 하나 들어가죠.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ABC라는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랑 M을 연결한 선이 있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은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의 합의 2배다. 이게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얘 길이의 제곱은 이 녀석 길이의 제곱과 이 녀석 길이의 제곱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요. 하나는 길이를 가지고 직접 증명을 합니다. 좌표를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해자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원점이라고 놓겠습니다. 얘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 거고 얘의 좌표를 마이너스 C, 0 얘는 C, 0이라고 할 거야. 왜? 얘랑 길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 자, 이럴 때 AB의 길이의 제곱은 요 녀석과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얘한테서 X값 얘를 빼는 A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얘한테서 얘를 빼는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 요 녀석의 제곱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얘랑 제곱의 합을 구할 건데 얘는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인 거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랑 더하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지워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2배에 A제곱도 2개 있고 B제곱도 2개 있고 C제곱도 2개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AM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 A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이야. 그럼 원점과 얘 사이의 제곱이니까 개쿨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쓰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요 녀석의 제곱인데 얘의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C, 0 C제곱. 얘랑 더하면 즉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엄마! 얘랑 어때? 같지? 그래서 이 녀석 2배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누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합이 이 친구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아. 이렇게 증명하는 게 좌표를 이용하는 증명 방법이고요.
그 다음 직접적으로도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오늘 끝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증명할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A에서 BC의 수선해반 하나를 내리겠습니다. 이 녀석을 E7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요 아래에 있는 요 녀석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윗변의 제곱인 BH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인 AH의 제곱과 어떻습니까? 합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요, 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니까 요 길이 HC의 제곱과 요 길이 AH의 제곱의 합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 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뭐 하자? 더하자입니다. 그런데 BH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M과 MH를 뭐 한 놈? 더한 놈이니까 BH 대신에 BM의 더하기 M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이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AC의 제곱에서 HC 요 길이는 CM한테서 MH를 뭐 한 놈이겠어? 뺀 놈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 녀석은 더하기 HC 대신에는 MC에서 MH를 뺀 놈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런데 우리 아까 요 녀석 중점이라고 그랬잖아. BH의 길이와 BM의 길이랑 MC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즉 MC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겠다? BM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한 번 더 이제 곱셈 정리를 풀 겁니다. 얘는 그럼 BM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M 곱하기 MH 더하기 AH의 제곱 더하기 MC 대신에 BM이라고 보면은 BM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한 거에 2배니까 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BM 곱하기 MH, 이 녀석의 더하기 M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지울 수가 있겠네요. BM도 몇 개? 2개. AH도 몇 개? 2개. 그 다음에 MH의 제곱 여기다 왜 안 썼지? 요 사이에 뭐 들어있어야 돼? MH의 제곱도 있어야 되는데 MH의 제곱도 몇 개? 2개가 있겠지. 2배의 BM의 제곱도 있고 MH의 제곱도 있고 AH의 제곱도 있다. MH의 제곱과 AH의 제곱을 더하면 누가 나와야 돼? AM의 제곱이 나와야겠지? 왜? 얘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이니까. 즉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 AM의 제곱이 나와야겠다.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까지 직접 증명이 됩니다. 이 녀석은요, 이 친구의 2배가 저 공식이랑 어때? 같은 공식. 증명은 해줬어. 시험 볼 때까지 다신 증명 안 하는 거야 이거. 나는. 근데 이거 수행평가 나온대요. 영상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여기까지가 진도고요. 너네들 과제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다 하시고 연습 문제 17번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 이 책에 있는 숙제를 하는데 버거울 수가 있어. 버겁다라는 건 뭐야? 연습이 덜 됐을 수가 있어. 그럼 뭘 해야 한다는 얘기야? 베이직센을 풀어봐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 모르면서 그냥 이거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던지지 마. 그리고 베이직센 아직 책이 없어서 못 푸는데 저는 베이직센 풀어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뽑아달라. 아직 파일이 없구나. 그러니 먼저 풀 수 있는 것을 풀어보시고 영상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7번. 거의 17쪽이 아니야?